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아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천혜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은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이고 영원하게 한번 투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원하게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거예요. 사지는 않아도 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팔 수 있을 땐 팔겠죠. 팔면서 가져가 보려고 하는 거죠. 팔면서 조금씩 쓰면서 일단은 삼성전자 여러분들 기회되면 부지런히 모으시고, 또 좋아하는 ETF 있으면은 ETF도 꾸준하게 모으십시오. 모으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또 그 삼성 이외에도 다양한 소식들, 한 뉴스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핫한 뉴스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즘 중국 보면 재밌어요. 이 사진에 보니까 이 사진이 이게 중국 상하이 번화가예요. 상하이 번화가 난징둥루인데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네요. 상하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하이 참 번화가 장난 아니더라고. 뭐 서울 저리 가려 할 정도로 화려합니다. 상하이도 인구가 몇만 3천만 넘는 것 같던데 보니까 엄청난 큰 도시죠. 지금 중국의 그 한알령이죠. 한류 제한령을 한알령이라고 하는데, 이 한알령이 6년 만에 해제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컨텐츠,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런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어요. 보니까 이제 풀어주는가 봐, 중국에서. 오후 2시 보니까 쇼박스 좀 오르더라고요. 20% 급등해요. 20%. 4,485원. 그리고 대원 미디어 17%, 초록뱀 미디어 12%, 스튜디오 드래곤 11%. 하여튼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이 막 슈팅을 하는 거야. 막 미친 듯이 막 오르더라고. 이 컨텐츠 주들이 보니까 지난 22일이에요. 대통령실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한국 영화 있잖아요. OTT 있죠. OTT 서비스를 재개하겠다 이게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을 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의 OTT 플랫폼의 그 텐센트 비디오가 그 홍상수 감독의 강변 호텔을 서비스 중이네. 강변 호텔. 2016년 그 한국이 이제 사드를 배치하니까 중국이 이제 보복 조치로 이제 한알령을 내린 지 6년 만입니다. 사드 이걸 배치해 버리니까. 하여튼 정부가 그 한중 아주 재밌어요. 그 한중 정상회담 성과로 직접 한국 콘텐츠의 그 중국 OTT 서비스 재개를 내세우니까 특히 영화, 드라마 이런 콘텐츠 제작사들이 주목을 받는 거야. 게임, 음악 등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제 파노죠, 파노. 이 파노 발급 소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또 한알령 기간 동안 만들었던 작품들을 바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슈팅해요. 막 쭉쭉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한알령이 내려지기 전인 그 2016년 그 방송 콘텐츠 수출 중에 그 대중국 수출 비중이 30%였는데, 이 한알령이 딱 떨어지니까 5%로 감소를 해. 그래서 대중국 방송의 콘텐츠 수출액도 2016년에는 1,100억 정도 됐는데 20년에는 250억으로 급감을 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한알령이 해제될 경우 최근에 OTT 실적 부진으로 수익성이 우려되고 있는 컨텐츠 관련주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영화, 드라마에 이어서 게임의 중국 수출도 본격화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있어. 게임주도 일찍 오르더라고. 오늘 위메이드가 4.87도 오르고 있고, 펄어비스, 넷마블 막 주가 오르기 시작해. 또 카카오 게임즈가 재밌네. 이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 무함마드 빈 살만 우리 왕세자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겹치다 보니까 4.1% 상승했다. 이 왕세자, 이 빈살만은 게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NC도 하는 것 같던데. 갓겜까지. 중국의 공연 시장이 다시 열릴 가능성에 엔터주도 올랐습니다. 하이브가 전 거래일 대비 5.68% 올라서 13만 9,500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엔터주,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게임주,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뜰 것 같아요, 조만간.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투자라는 게 아니야.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는 네이버네. 네이버. 이 벤처 투자업계 큰손인 네이버가 이제 보유 중인
스타트업 지분을 대거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제 현금 확보에 나선 것 같아요. 현금. 요즘 현금이 귀한가 봐요. 그 현금 확보에 나섰다. 최근에 그 IPO 시장의 침체 때문에 투자 기업들의 상장이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투자은행 업계에 보니까 네이버는 그 버킷플레이스하고 반란 등 한 6에서 7곳 정도의 투자 스타트업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매각 대상을 보니까 네이버하고 사업적인 연관성이 적은 스타트업들을 선별적으로 파악을 해요. 이 네이버가 알짜 스타트업들의 지분 매각이 나서니까 비스턴 에쿼티 파트너스인가 거기하고 유진투자증권 벌써 지분 인수에 관심을 갖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 네이버는 그 지분 매각 대상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를 직전 투자 유치 당시 평가된 몸값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 지분 매각을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 수익률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 빠른 지분 매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빨리 팔고 튀자, 그런 건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네이버가 이들 스타트업에 투자한 시점이 대부분 설립 초기였는데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IB 업계 관계자도 지난해 벤처 투자 시장 여건이 좋았을 때는 그 스타트업 지분 매각 시에 직전에 투자 유치 때와 비슷하거나 한 10에서 20% 정도 할인된 가치로 지분을 팔았다. 근데 올 들어서 시중금리가 크게 오르고 기술기업의 구주에 대한 할인율도 높아진 사정을 고려하니까 네이버가 매각 자산의 가격을 책정한 것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네이버가 이번에 매각을 추진한 지분 중 가장 관심이 모이는 게 인테리어 이커머스 업체인데 오늘의 집이에요. 네이버는 오늘의 집 전체 기업 가치를 약 1조 3천억 정도로 보는가 봐. 그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데, 하여튼 오늘의 집은 5월 투자 유치 당시 2조 원의 몸값을 인정받은 바 있어서 약 35%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2018년 50억 원을 투입해서 오늘의 집 지분 11%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 약 1,400억 정도를 회수하고 4년 만에 30배에 가까운 투자 수익을 실현하면서 대박을 기대하는 거죠. 참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명품 커머스 스타트업인 그 반란이라고 있어. 반란의 경우 다른 투자 기업 지분보다도 할인율을 더 높게 책정하고 지분 매각의 속도를 내는데, 네이버는 반란의 기업 가치를 1,300억 정도로 평가하고 지난 10월 반란은 추가 투자 유치 당시 3천억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어요. 그래서 할인율이 한 50% 넘고, 통상 대규모 구주 거래의 경우 시가에 비해서 10% 이상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직전 기업 가치 대비 절반 수준으로 매각가를 낮춘 것은 이례적이다. 그 네이버는 2020년에 그 11월에 반란에 40억 원을 투자했어. 지분이 약 8% 보유형 있네요. 그리고 또 밸런스 히어로, 퓨처 플레이, 트리플, 하여튼 투자 지분도 매각 대상이 올랐다. 닥치는 대로 파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닥치는 대로 판다. 그만큼 요즘 안 좋은 거야. 어려움이 커질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지분 매각을 나서면 네이버가 이제 유동성 고갈에 신음해온 국내 스타트업하고 벤처 투자학계는 어려움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대요. 보니까 돈이 없대. 현금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년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틈틈이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많이 와보니까 한 2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 꼭 해줍니다. 현금 있어야 돼. 현금 한 20% 정도 꼭 최소 20%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할게요.